4단원 유전, 4. 사람의 유전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유전병과 돌연변이에서 정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 갑자기 변이가 생겨났다. 부모에게서 없었던 형질이 자녀에게서 갑자기 생기게 된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자녀에게 유전병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물려주는 것인데요. 염색체나 유전자의 이상이 몸의 형태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로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자녀에게 유전이 되어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에는 46인데 이 46개 염색체에서 이상이 발생할 때 수 이상과 구조 이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염색체 안쪽에 있었던 그 유전자 내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중에 수와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건데요. 수 이상은 한 개가 많거나 한 개가 적거나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몇 배씩 많아지는 게 있는데요. 한두 개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걸 이수성, 그 다음에 몇 배씩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걸 배수성이라고 합니다. 주로 식물에서가 배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서는 이수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는 중복, 결실, 역이, 전자 총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이에는 46개, 개수가 명확하게 정해져서 있죠. 그래서 핵형 분석, 사진을 찍듯이 이제 사람의 염색체 46개를 총 사진을 찍어서 보듯이 보면 1번부터 22번 그리고 성염색체 XY에서 어떤 것이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자체에서 이제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보다요 염색체 돌연변이가 훨씬 더 사람 영양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 이상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개수가 하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이러한 원인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비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사람이 두 번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상동염색체 분리, 제1감수분열 때 상동염색체 분리, 제2감수분열 때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분리 과정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분리가 안 일어났다, 이걸 비분리라고 불러지게 되고요. 비분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위쪽에서부터 이미 이상이 생겼어요. 그럼 아래쪽은 싹 다 비정상이에요. 특히 얘네들을 두 개씩 묶을 수가 있겠죠. n+1씩, n-1씩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겠고요. 제2감수분열 좀 더 아래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러면 일부는 정상, 일부만 하나가 더 많아지는 것과 하나가 더 적어지는 비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방추사, 즉 얘네들을 나누어주는 실 역할을 하는 방추사의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1분열과 2분열에 의한 것 중에서 정상이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것은 2분열 비분리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가 있는데요. 1분열 비분리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2분열 비분리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요.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아래쪽은 다 비정상, 그 다음에 염색 분체에서 아래쪽에서 그나마 비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부는 정상, 일부는 비정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형을 분석을 하게 되면 21번 염색체가 3개인 다운 증후군을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이것처럼 핵형 분석, 이걸 핵형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겼는지 아닌 이상이 생겼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염색체가 이상이 생긴 것과 성염색체가 이상이 생긴 것을 구분을 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상염색체가 이상이 생긴 것을 우린 두 가지 대표적인 것,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을 살펴볼 것이고요. 성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걸 터너와 클라인펠터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볼 겁니다. 다운 증후군의 경우에서는 21번 염색체가 총 3개가 되는 것, 얘가 다운 증후군이 되고요.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가 된 것입니다. 터너 증후군의 경우에서는 X0예요. 그래서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이지만 불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예요. Y 염색체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지만 마찬가지로 불임이 됩니다. 얘네들은 하나가 더 있는 거, 하나가 덜 있는 건 얘네들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하나씩이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염색체의 구조 이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 이상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일부가 없어지는 걸 결실, 일부가 반복이 되는 걸 중복, 일부 염색체가 떨어져서 원래 있었던 상동인 염색체의 반대 방향으로 붙는 것. 지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원래 지금 DEF 원래 이렇게 되어져야 했었죠. 근데 DEF가 요 방향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서 붙은 걸 역위라고 부르고요. 일부가 떨어져 상동 염색체가 아니 완전 다른 염색체에 붙어버리는 걸 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뒤바뀌었다, 역전되었다.
그래서 뒤집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전좌라고 하는 거는 좌석이 아예 옮겨져 버린 거. 전학할 때 그 옮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좌석 자체가 옮겨져서 완전히 다른 곳에 붙어버린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있었던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묘성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5번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결실이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결실이 되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서는 9번과 22번 사이에 전좌, 여기 체크해두세요. 전좌가 이루어지게 되면 된다. 그래서 묘성은 5번, 이 결실, 윌리엄스는 7번, 이 결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서는 9번과 22번 사이에 전좌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이상이 아니라 유전자 이상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주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방사선이나 자외선이나 화학물질이나 스트레스, 식생활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영향을 줘서 자손에게서 이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사진 찍듯이 관찰을 하게 되면요. 그 내부에 이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요. 핵형 분석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열성의 유전자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편까지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적혈구라고 하는 것은 원반 모양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산소 운반이 조금 어렵도록 남 모양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유는 헤모글로빈, 즉 적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헤모글로빈의 6번에서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게 되면서요. 원반 모양에서 남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얘네들은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염색체의 열성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비노의 경우에서는 피부가 백색깔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멜라닌 색소, 즉 피부를 어둡게 바꿔주는 색소인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색소 결핍이 좀 심하기 때문에 햇볕에 봤었을 때 이제 피부가 좀 불그스름하게 타들어가는 병이라서요. 햇볕에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페닐케토뉴증은 효소 이상으로 단백질의 대사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낭성 섬유증의 경우에서는 유전자 이상으로 점액의 점성이 조절이 불가해서 폐 같은 데서 특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고요. 모두 다 상염색체 열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헌팅턴 무도병의 경우에서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서요. 몇 안 되는 우성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무도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도에서 춤추듯이 이제 근육들이 허물어지게 되면서 흐느적 된다라고 해서 무도병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열성 질환이 많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헌팅턴 무도병만 우성 질병이어서요. 구분을 조금 해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전병을 잘 진단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전병을 진단을 할 때는 태아 시기에서 어렸을 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의 초음파 검사나 육몽박 검사, 양수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부학적 이상이나 염색체 이상 등을 파악을 하고요. 해부학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손가락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뭐 눈, 코 위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아이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나 없나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출산을 한 이후에는 신생아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질병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병을 진단하는 것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요. 페니케토뉴증이나 갈락토스 혈증이나 단풍당뇨병증 같은 것들은 대사성 질환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해주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 주어야지 이제 그로 인한 나중에 질병의 합병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고 예방을 하거나 이제 뒤쪽으로 질병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이 자손에게 무조건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식세포 이상이 생겨야지만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후천적으로 이제 체세포의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뭐 아니면 내가 후천적으로 어딘가에 다쳤거나 성형수술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전이 되지 못합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유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우리는 문제풀이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